만약에 일매출 1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네. 마진은 어느 정도 남을까요? 편의점으로 자동화 수익이 가능한가요? 편의점 하시다가 만약에 그만두시면 위약금이 따로 발생을 하나요? 투잡으로 편의점 창업 추천하시나요? 진상 고객분들도 계신가요? 제가 가장 황당했던 건 오줌 쌀. 오줌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GS25 편의점 운영 중이고요. 이 점포 운영한 지는 5년차 접어들었고, 기존에 이제 여기 수도권 말고 강원도 이제 제 고향에서 거기서 점포 한 4년 정도 하다가 양수양도 하고 올라와서 다른 일 한 1년 동안 이제 잠깐 하다가 다시 편의점 여기 시작하게 됐어요. 사장님, 그 편의점의 하루 일과 루틴은 어떻게 되시나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3시간 근무하고 있고, 일요일날 하루 쉬무고,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23시에 퇴근을 하는데, 출근해서 이전 근무자하고 시제 점검 확인해서 근무 교대하고, 물건 보충 진열해서 물건 채우고, 냉동식품 같이 들어오면 상품 검수하고, 발주 장려금 같은 게 걸린 상품, 신상품이 나온다든가 그런 공문들 확인하고,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에 밥을 먹고, 워크인 냉장고 쪽 들어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업무하고. 편의점을 많이 다녀봤는데 저기 창고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고객 상담실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저희 백룸이라 그래서 과자랑 뭐 다른 라면 이런 제품들이 이제 진열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워크인이라 그래가지고 냉장고거든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냉장고. 오, 그래서 워크인 쿨러라 해서 워크인이라고 불러요. 열고 재고들 진열돼 있고, 저희는 좀 생각보다 통로가 좁아서 여기서 이렇게 물건 채우는 거예요. 사장님 여기 되게 시원하네요. 여름에는 되게 좋아요. 겨울에는 너무 너무 춥고, 겨울엔 들어오기 싫고, 여름에는 여기 살고 싶고 이렇죠. 이렇게 채우는구나, 음료수를. 수업 출근이야? 오늘 늦은 거 아니냐? 괜찮아요. 가면 금방 가니까. 5분 남았는데? 가. 편의점 하시면서 그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소비기한 관리 같은 경우는 신선식품,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간편식 이런 것들은 하루에 2번 배송이 되거든요. 유통기한이 하루에서 보통 한 뭐 24시간에서 36시간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하루에 배송이 2번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유통기한 짧은 제품들은 상미 시간이라 해서 폐기 시간 빼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오전 2시, 오후 2시, 오전 8시, 저녁 8시. 이런 제품들은 새벽 근무자가 24시에 출근하면 그 전에 이제 다음날 나올 것들을 이렇게 메모장에다 이렇게 적어요. 이게 방식이 점포마다 틀린데,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떤 근무자든 근무 교대해가지고 이제 내 시간에 뺄 게 있나 확인해서 안 팔렸으면 빼서 폐기를 찍으면 되는 거고, GS25 같은 경우는 워키토키라는 어플을 제휴를 맺어가지고 점주님들한테 이제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소비기한을 확인해가지고 바코드를 핸드폰 그 어플로 찍고 바로 등록을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놨거든요. 소비기한이 지난 거는 네네. 사장님이 드시기도 하시나요? 그렇죠. 아까우니까 이제 먹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은 안 먹어요. 폐기가 나오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네. 원가로 주인이 물어내야 되거든요, 점주가.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 나올 땐 괜찮은데 여러 개가 나오면 아까우니까 그걸 먹게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이것도 돈으로 물어내야 되고, 이걸 안 먹으면 식사를 시켜서 먹든가 도시락을 싸와서 먹어야 되는데 그 돈도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깝다 보니까 저도 많이 먹었어요. 폐기를 너무 많이 먹다가 보니까 한 편의점 하면서 10kg가 그냥 불어버렸어요, 1년 만에. 저희 동량제밖에 없는데 20리터 드릴까요? 네. 네, 결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분들은 몇 분 채용하셨나요? 알바 지금 8명 정도. 일주일 이렇게 토탈 해가지고 8명이고, 하루에 한 2명, 3명 정도 하는 거고, 예. 전체 알바는 8명 있어요. 알바분들은 어떻게 케어하시나요?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공지사항이나 전달사항 전체적으로 전달해주고, 근무 교대할 때 업무일지 형식으로 짧게 메모를 남겨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 편의점 하루 매출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GS25 전체 평균은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그걸로 따지면 173만 원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2022년도 기준으로.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덜 나오겠죠, 평균적으로. 왜냐면 그건 본사 직영점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매출로 토탈 내에서 이제 평균으로 따진 거기 때문에 150, 160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매 가능한 상품입니다. 여보세요? 줄김밥이요? 네. 거기 삼각김밥 옆에 지금 있는데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일매출 1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네. 마진은 어느 정도 남을까요? 평균은 한 GS 쪽은 28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4,900원이요? 수수가 안 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품을 많이 사가시는데 어떤 제품이 제일 잘 나가나요? 가장 많이 나가는 거는 술, 물, 라면 그런 위주로 좀 많이 나가요. 커피가 좀 많이 나가죠. 커피가 가장 많이 나가는 거.
저도 오늘 아침에 커피 사 먹었거든요. 커피는 꼭 드시더라고요. 다른 건 안 사 드시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편의점을 창업하려면 창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편의점을 창업하려면 임대차 계약 플러스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은 2,270만 원 들어가요. 부가세 포함해서. 2,270만 원이요? 네네. 1,400만 원은 우리가 여기 상품을 팔려면 물건을 깔아놔야 되잖아요. 상품대가 1,400 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비, 빨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소모품들, 편의점에서 업장에서 쓰는 그 소모품들은 다 이제 또 100만 원 책정이 돼 있고, 그리고 부가세 포함해서 770만 원은 가맹비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브랜드를 빌려 쓰잖아요. 본사하고 계약을 하니까. 브랜드 빌려 쓰는 가맹비 플러스 창업하기 전에 본사에서 교육을 해주거든요. 편의점 운영에 대한 교육. 교육비까지 포함해서 이제 부가세 포함 770. 그러세요? 아, 오프시네. 두 번째 보니까 모르겠다. 프랜차이즈 비용은 2,270만 원 들어가고, 그 나머지 플러스는 이제 임대차 비용이죠. 점주가 임대차를 건물주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임대차를 했다. 점주 임대차다. 그러면 이제 보증금 플러스 보증금이랑 권리금 이런 금액이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편의점 하시면서 진상 고객분들도 계신가요? 상당히 많죠. 어떤 분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거는 제가 예전에 새벽 근무할 때는 술 드시고 와서 이제 술고장 부르시는 분. 본인 기분 안 좋다고 이제 괜히 시비 거는 거지. 이유,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뭐 그런 손님들도 계시고, 제가 가장 황당했던 건 오줌 싸는 손님도 있어요. 오줌을요? 저희 매대, 빈 매대가 상품이 이제 팔려가지고 빈 공간이 있었는데, 매대에 그날따라 약간 술이 취하셨는지 뭐 이렇게 약간 몸도 비틀비틀해 내시더니 들어와서 이제 물건 고르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다른 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물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네. 그 CCTV가 바로 있어가지고 CCTV를 봤더니 오줌을 싸고 계시네? 빈 매대에다가? 그게 가장 황당했던 경험이에요. 제가 막 여러 가지 정말 진상 고객 많이 만나봤는데, 편의점 하기 좋은 상권이 따로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오피스텔이 가장 좋죠. 신축 오피스텔 만약에 이제 새로 생겼다. 근데 이제 솔직히 뚫기가 힘들어요. 경쟁도 치열하고. 오피스텔이 가장 좋고, 그리고 좋은 데는 뭐 대학교라든가 유흥상가, 중심상권. 매출이 많이 나오는 데가 좋은 거니까. 이제 그런 상권들이 매출이 많이 나오니까. 하루에 손님은 평균 몇 분 정도 오시나요? 점포마다 틀린데 저희 점포는 지금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명. 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예전에 한 250명, 300명 됐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사장님, 혹시 취미는 어떤 건가요? 책 읽기. 그리고 이제 가끔 영화는 이제 가끔, 정말 가끔 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요. 취미생활 할 시간이. 이제 카페 관리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따로 취미생활은 없는 것 같아요. 사장님, 그 전자책도 쓰신 것 같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한테 이게 제가 무료 컨설팅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편의점을 하루에 13시간 근무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무료 컨설팅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전자책을 한번 제가 써봤어요. 편의점 왕초보, 창업 왕초보 탈출하는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는 거. 사장님, 그 폐기지원금이랑 진열 장려금 이런 건 어떤 건가요? 그거는 이제 도시락 김밥, 삼각김밥, 햄버거, 뭐 샌드위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루에 2번 배송되고 유통기한 짧은 것들. 그런 제품들은 상시 폐기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원가의 몇 프로까지 폐기 지원을 해주거든요. 폐기가 났을 때 원가로 점주가 물어내는 비용의 몇 프로를 지원을 해준다. 품목별로. 그런 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발주 장려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상품이 나오거나 이러면 그 신상품에 발주 장려금이 걸려요. 이거 발주 몇 개 발주하면 5,000원, 6,000원,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러세요? 말고를 내세요. CSP 전산연생부터 완료되었습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 편의점으로 이 자동화 수익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동화 수익이 가능한가요? 가능하긴 하죠. 하긴 한 1%? 그런 분들은 그 기본 투자금이 있으셔가지고 처음에 다점포로 아예 시작을 하시는 분들, 투자금만 있고 상권 괜찮고 매출 나오는 목 좋은 곳에다가 오픈을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 3개에서 5개 정도 오픈을 하시고 프로토로 돌리시는 거. 알바를 24시간 쓰시고 내 점주 경영주 수익이 100만 원만 가져가도 5점포면 500만 원 가져가는 개념이잖아요. 많이 해가지고 나는 직접 근무 안 하고 경영을 하는 개념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초기 투자금이 있거나 아니면 점포를 처음 하나 시작을 해서 이제 키워놔서 내가 좀 투자금이 또 생겼으면 또 하나 늘리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자동화 수익 시스템 만드는 것 자체가 할 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다. 사장님만의 편의점 노하우 운영하시면서 꿀팁이 있을까요? 제가 카페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거, 고객한테 친절하고 점포 깨끗하게 관리하고 청결, 그리고 소비기한 관리 잘 하고 신상품들 좀 도입 잘 해가지고 새로운 상품들 이제 나오면 손님들이 더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기본만 지켜도 50% 이상은 먹고 간다. 그거 외에는 이제 따로 매출이 좀 저조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점포 개별적으로 판촉 행사나 뭐 다른 거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매출을 올린다든가 고객을 오게 만든다든가 그런 정도가 있는 거죠. 사장님 그 투잡으로 편의점 창업 추천하시나요? 투잡으로요? 투잡으로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완전 비추. 자동화 수익으로 하면 투잡이 가능해요. 근데 그 자동화 수익을 만들려면 다점포를 해야 되고 그러면 투잡이 엄청 많아야 되겠죠. 그냥 이거를 부업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편의점 하시다가 만약에 그만두시면 위약금이 따로 발생을 하나요? 그 계약한 기간을 못 채우고 폐업을 할 경우에는 발생을 해요. 위약금이. 그러니까 5년 계약을 처음에 했는데 5년을 다 못 채우고 2년만 하고 그만두겠다 이러면 이제 5년 계약을 못 채웠으니까 영업위약금 플러스 시설위약금이 들어가겠죠. 인테리어하고 이제 다 원상복귀 해줘야 되니까. 그런 위약금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계약 기간을 5년 계약했는데 5년 다 채우고 재계약을 안 할 거야. 그러면 위약금 없이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위약금 만약에 한 2년 정도 했다고 치면 몇 천이 발생을 할 수도 있나요? 몇 천만 원? 5년 계약에 2년 하고 3년 나갔다 그러면 한 3, 4천만 원 이상 나오겠죠. 와. 대략적으로.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사장님 만약에 편의점 하시기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네. 다시 편의점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실 건가요? 뭐 제가 다른 특별한 기술도 없고 편의점 할 만한 돈이 생겼어. 그럼 편의점을 다시 하겠죠. 근데 다른 할 일이 있어. 그럼 편의점 안 하겠죠. 사장님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따로 있나요? 저는 목표는 누구나 다 바라겠지만 부자 되는 거. 예, 실제적으로 제 블로그 선한 부자 되기 프로젝트라는 제 블로그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부자 돼가지고 내가 부자 되는 과정을 밟아온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전수해주는 개념으로 나하고 똑같이 힘들게 살았던 분들도 이렇게 금융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업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목표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이제 금액적인 것보다 선한 부자 되는 이런 게 가장 제 개인적인 목표예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편의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편의점 창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만만한 직업은 아니다. 정말 내가 편의점 창업이나 운영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점포에서 알바를 해본다든가 직접 한 달이든 뭐 6개월이든 뭐 창업을 하시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많이들 후회하시거든요. 쉬운 줄 알고 창업했다가 생각보다 어렵네 이제 이런 게 편의점이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허십니다. 수고하셨어요.